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꿈쌤입니다. 오늘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서 14쪽에서 15쪽, 그리고 실험 관찰은 7쪽입니다. 그럼 먼저 과학교과서 14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가지의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이 전기 회로로 실험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 전구의 밝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진으로 먼저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구의 밝기 1번에서 4번 중 상대적으로 밝은 전기 회로는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1번과 3번. 상대적으로 전구의 밝기가 어두운 것은 네, 2번과 4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 똑같은 전기 회로, 전지 2개, 전구 하나인데 밝기의 차이가 날까라고 궁금증이 들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들 때에는 두 개로 나눠서 지금 결과가 나왔죠? 뭉쳐진 이 2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1번과 3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전기회로를 한번 잘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전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지의 극을 한번 보시겠어요? 연결된 극이 서로 다르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2번과 3번은 전지의 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같은 극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구의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밝았던 1번과 3번, 전지의 다른 극끼리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런 전지의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처럼 전지의 같은 극끼리 연결된 전지를 병렬 연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실험 관찰 7쪽 2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전구의 밝기가 밝은 전기 회로의 경우의 공통점은 전지의 다른 극끼리 연결이 되어 있었고, 전구의 밝기가 어두웠던 전기 회로는 전지가 같은 극끼리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지 물펌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 물펌프가 층마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물레 방아를 돌리게 되는데, 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물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물레 방아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전기의 경우를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물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것이고 물의 높이가 전압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전기 회로에서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지고, 반면 전압이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여준 물펌프의 그림은 물의 높이가 높았죠. 즉, 전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과 비슷한 것이 바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지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전구의 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물펌프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물펌프 그림에 비해서는 높이가 낮아요. 그렇지만 2개의 펌프가 동시에 물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 하나당 들어가는 힘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즉 물펌프가 1번의 물펌프에 비해서 적은 힘으로 물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답니다. 대신 물의 높이는 낮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1번에 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 물펌프의 그림은 전지의 병렬 연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지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지의 전압은 그대로지만 두 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반반씩 나누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지의 수명은 직렬 연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는 밝아졌습니다. 그 대신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그대로겠죠. 반면 전지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압은 한 개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반반씩 서로 나누어서 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 회로를 어디에 이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직렬 연결로 할 것인지 병렬 연결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험 관찰 생각해 볼까요?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리모컨은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혹시 옆에 리모컨이 있다면 한번 열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리모컨은 다른 극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연결이다? 네, 직렬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리모컨은 왜 직렬 연결로 되어 있을까요? 직렬 연결의 장점이 무엇이었죠? 전압이 세진다는 것이죠. 즉 리모컨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TV가 먼 거리에 있으니까 좀 더 센 전압을 주어서 리모컨을 사용을 해야지만 거리가 더 멀어져도 리모컨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모컨은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혹시 마우스는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압이 센 것이 필요할까요? 컴퓨터 본체랑 마우스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전압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마우스를 우리가 오래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마우스는 직렬 연결이 아닌 병렬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병렬 연결인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전기 회로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모컨은 직렬 연결이었고 마우스는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그 활용도에 맞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은 또 없는지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면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의 변화를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전구의 연결에 따른 전구의 밝기 변화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